정부가 83만 호 규모의 대도시권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만 6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주들과 취약계층에 5,7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설 연휴 전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입춘이 지났지만 거리의 노숙인들에게는 유독 혹독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끼니, 코로나19 감염 걱정까지 더해져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난 3일 김포 고양 파주시장이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4일 해당 지역 경기도 의원들은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정부가 대도시권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인데요. 전국적으로 83만 호, 수도권에만 6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정부의 이번 공급 계획 들여다볼까요? 네, 국토교통부가 4일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죠.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83만 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서울에만 32만 3천 호, 이는 분당 신도시 3개, 그리고 강남 3구의 아파트 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당한 수준인데요. 인천과 경기에는 29만 3천 호, 그러니까 수도권에만 61만 6천 호를 공급합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에서 공공택지를 통해 18만 호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인천과 경기의 계획 물량 중 61%를 공공택지가 차지하는 셈입니다. 그 기존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수도권에만 이미 127만 호의 공급 계획이 잡혀 있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추가 공급안이 이제 여기에 더해진 겁니다. 이걸 더하면 전국적으로 210만 호, 수도권에만 188만 호가 공급되게 됩니다. 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기존의 공급 대책에 더해 우리 수도권에만 무려 188만 호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인데 이 많은 수의 주택을 어떻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까? 네, 그 우선 도심 내 그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용적률과 충수 등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방침입니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라는 이런 방침인데요.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은 민간 주도로 진행이 되게 되면 서로 이제 갈등이 빚어지는 등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정부 주도로 이끌면서 신속하게 이제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하고 부지도 확보해서 사업을 5년 이내로 단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에 따른 이익은 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 생활 그 정주 여건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는 이런 입장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공급 대책을 내놓은 건데 더불어서 투기 방지 대책도 내놨지요? 맞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먼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매입한 자는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 지어진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끔 제한이 됩니다. 예. 그리고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에 대해 가격 동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그러니까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에서 20%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 사업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거나 지구 지정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지정 등으로 집값이 들썩일 경우에 아예 지구 지정을 없던 일로 하겠다라는 이런 초강수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목표한 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포 고양 파주 지역구 경기도 의원 19명은 4일 일산대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해 도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경기도가 협상단을 구성해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인수협상에 나서고 고양 파주 김포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인수분담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는 수익 구조를 공개하고 사업권 매각에 적극 협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제일 큰 주주고 주인이 국민연금공단이에요. 국가 산하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기본 시설이니까 이제는 사업자인 경기도가 이익금을 다 거의 건설비 이익금을 빼갔기 때문에 경기도가 인수를 해서 이 통행료를 내는 부당하게 생각하는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다시 입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천시가 인천형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4일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이 속도에 집중해야 한다며 마른 화초를 살려낸다는 심정으로 긴급지원금이 설 연휴 전 시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받는 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보고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20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주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5,7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절기상 입춘이 지났지만 거리의 노숙인들에게는 유독 혹독한 겨울입니다. 일자리는 물론이고 끼니 해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코로나19 감염까지 걱정이 되는데요. 최근 노숙인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 지역의 상황을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의 한 지하철역. 매일 저녁 많게는 10여 명의 노숙인들이 이 일대를 떠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노숙인은 방역 필수품이 된 마스크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왜 제대로 안 하고 계세요? 나는 그거 이거 직접 와서 직접 가시라고. 인천 부평역도 비슷합니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자 지하도 곳곳이 노숙인들의 임시거처가 됐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대 무료급식이 중단되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요즘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 무료급식소도 많이 없잖아요. 딱 뜯어 먹으라고. 뜯어 먹어.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게 매서운 겨울 추위는 매년 힘들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위험까지 겹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노숙인 자활기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거리 노숙을 전전하다 시설에 입소한 60대 김모 씨. 김 씨는 코로나19에 일용직 일자리마저 잃었지만 지낼 공간이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공원에서 노숙하다가 이제 사고가 좀 있는 바람에 이제 몸을 다친 상태에서 이제 지금 혼자 이제 벌이도 없고 힘들게 살다가 안 그랬으면은 좀 저기야말로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상태에서. 하지만 이 자활시설도 지금은 감염 불안감에 추가 신규 입소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노숙인들이 발붙였던 곳이 사라지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동절기니까 현장에서 보호해야 할 일들이 많고요.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거리 노숙인들에 대한 코로나 관리도 상당히 시급한 편입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노숙인들이 잇따라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춰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어 소재지 파악 등 행방을 찾는 데만 일주일 이상 소요됐습니다. 생활 양태상 평소에 건강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주거가 일정치가 않아서 관리 대상으로도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의지하던 최소한의 안전망까지 위태로워지면서 힘겨운 혹한기, 자칫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긴 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역 보건복지의료계도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이달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방문간호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인천 지역 공공기관과 사회복지, 보건의료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보건의료와 복지계가 힘을 합하고
민과 간이 힘을 합해서 코로나19의 긴급 돌봄을 위해서 사회적 우애를 나누고 사회적 가족이 되어 돌봄을 하겠다라는 그런 꿈과 의지를 지닌 자리입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자가격리 중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찾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원격 진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병원을 방문할 때 동행하거나 원격 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기존 복용약을 전달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를 돌보면서 애쓰고 있는데 이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방문 간호사 사업을 활발하게 벌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외에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 긴급 돌봄도 진행합니다. 보호자가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돼 돌봄이 필요한 시민, 시설 종사자의 확진으로 공백이 생긴 사회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합니다. 협업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 체제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말 촘촘한 안전망을 통해서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회의 출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요. 방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는 인천시 생활급여 기준 활동비를 지원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치료비 지원과 치료기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계양구가 환경부 주관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계양구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계양구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기후변화 대응계획에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과 전망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 실행과 적응 대책, 세부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계양구는 기후위기 대응의 추진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탄소 중립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3일 개교 업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다음 달 개교 예정 학교들에 대한 세부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다음 달 인천에 신설되는 학교는 단설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초중 통합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8곳인데요.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학교 신설을 통해 학급 과밀화 해소와 교육 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우삼 부교육감은 마지막까지 개교 업무 추진단의 빈틈없는 업무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이 4일 취임했습니다. 조택상 신임 정무부시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그는 지난 2010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인천 동구청장에 당선됐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1대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조택상 신임 정무부시장은 구청장을 하며 쌓은 다양한 경험과 모든 역량을 모아 지역 주요 현안과 역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농촌 지역 폐기물 불법 소각을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 156명과 합동 점검반을 꾸렸습니다. 점검단은 농촌 지역의 영농 부산물과 폐기물,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을 단속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불법 소각으로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점검단은 영농 폐기물 소각이 많아지는 다음 달부터 전체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 2에서 4회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천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이 4일 경인 아라뱃길에서 동절기 순환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원들은 빙상 구조 장비를 활용한 구조와 드론을 이용한 인명 탐색 등을 중점 훈련했는데요. 119 특수구조단 관계자는 겨울철 순환사고 현장은 위험한 상황이 많아 철저한 훈련이 병행되지 않으면 신속한 구조가 어렵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의 전문 능력을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